너희들에게 가는 따뜻한 속도. 삶에서 실천하는 교육 이야기. 학생도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각자 모습이 어떻든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서로 알아보더군요. 누군가를 안다는 게 이렇게 기쁘고 벅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학생들의 편지글을 읽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시작은 수업 과제물이었으나 편지 쓰고 답장을 받고 싶은 욕심에 수시로 쪽지를 건네곤 했지요. 포스트잇, 낙엽, 연습장, 껌종이, 돌멩이 등 눈에 뜨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편지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등교하자마자 볼 수 있도록 칠판에 편지글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욕심쟁이 교사의 편지 쓰기는 어느덧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더군요. 편지를 적는 동안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부끄러워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일상을 전하는 교사의 편지가 아이들에게는 마냥 신기했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생들에게 소통이란 핸드폰 문자만으로 충분했을 테고 구태여 편지로 전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손글씨로 마음을 전하는 경우라 해도 짤막한 몇 줄이 전부였을 뿐이니 문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이유는 손글씨에 담긴 어른의 세계가 아니었을까요? 자신들 또래도 아니고 삼촌뻘, 아빠뻘인 교사 편지였으니까요. 디지털 세대인 아이들과 아날로그의 마지막 유물로 소통하려는 교사의 만남. 덕분에 저는 별난 교사가 되어갔습니다. 무덤덤하던 아이들이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왕래가 이어지면서 답장의 문구가 길어지고 내용은 깊어졌습니다. 얼굴을 보면 차마 털어놓지 못하던 이야기가 편지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속속들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교단에서 마주 보이는 아이들의 정면만 보다가 뒷모습도 알게 되었습니다. 옆면, 밑면, 윗면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수업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편지는 아이들의 입체적인 생각과 일상을 보여주며 수시로 소통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내가 누군지, 교사란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답장을 읽고 또 읽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너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사니? 라는 한 줄 덕분에 되돌아보았다는 아이. 고맙구나 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았다는 아이. 나는 내 편이다 라는 말에 흐느껴 울었다는 아이. 편지에 적힌 하나의 단어도 한 줄의 문장도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자녀를 키우고 싶어요. 선생님은 저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저 역시 이러한 고백이 책임감으로 다가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편지라는 매개를 통해 위로와 행복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거듭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맛본 글의 힘을 통해서 편지가 인격과 인격을 만나게 하는 만남의 장소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치는 대화와 머무는 편지가 다르다는 걸. 소소한 일상 이야기지만 글을 통해 나누면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걸. 무엇보다 편지를 주고받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따스한 미소를 건네게 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문득 학생들과 나누었던 편지글, 그 조각들을 정리하고 맞출 필요를 느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한 일이었지요. 조금씩 쌓여간 편지는 부족한 교사의 생각을 깨우치고 바로 세우는데 커다란 주춧돌 역할을 했으니까요. 제 안에 전하지 못한 말이 여전히 맴돌더군요. 그래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만난 아이들, 아직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으로요. 편지는 저의 참회록이고 교육론이 되어갔습니다. 교사로서 생활하는 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만났는지 돌아보는 일은 행복했지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그래서 더욱 놓치고 싶지 않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소소한 내용이지만 교사로서의 제 삶이 오롯이 담긴 글이니 저만의 교육 철학이 묻어날 수밖에요. 이 책을 교사, 학생, 교사와 학생, 교육과 삶이라는 4개의 소주제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편지 내용에 따라 각각 장을 나누긴 했으나 모자르듯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을 읽을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장마다 저의 고민을 세웠습니다. 제 생각은 끝에 정리해 두었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왜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쉽게 술술 읽겠지만 사실 글쓰기가 쉽지 않았음도 고백합니다. 편지에 담긴 저의 삶과 교육의 일상을 들여다봐 주시겠습니까? 이 글을 쓰는 지금 교실 창 너머로 저 멀리 운동장이 보입니다. 수업을 끝내고 저녁 식사를 마친 남학생들이 홀가분하다는 듯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황금빛 놀이 서쪽 하늘 한편을 채우고 있네요. 높낮이가 다른 아이들의 제잘거림. 운동장 위로 튀어오르는 축구공에서 전해지는 공기의 파동. 보이진 않지만 멀리서 밝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하는 이 순간을 기억의 공간에 저장해두고 싶습니다. 저자 김병재. 파트 1. 교사로 걷기. S교사.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어요. 이런저런 여력이 안 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이런 욕구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답니다. 나. 감사한 일입니다. 선생님이 잘하는 선생님만의 것을 보고 싶어요. 스터디를 함께 하기로 한 S교사와 나눈 문자 중에서 교사는 걸어다니는 교육과정이다. 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했던 건 아니었다. 학창시절에 존경한다는 말을 붙일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던가? 내 경우는 없었다. 교사가 되기까지
스승의 날이 언제인지조차 관심 없었다. 그런 내가 교사가 된 건 신기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랬을까? 대학 시절 교직을 이수하는 중에도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지 못했다. 생물이라는 학문 외에 교육은 낯설고 새로웠지만 하나하나 재미있었다. 그동안 교육을 별것 아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다. 중고등학교 시절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교육은 단순했다. 교사 혼자 설명을 늘어놓다가 종이 울리면 교실을 나서는 장면의 반복이었다. 특히 체육 시간은 배움과 거리가 멀었다. 이따금 배구 종목의 스파이크를 배웠던 기억이 있지만 체육이라면 매번 축구공이나 차다가 운동장에 축구공이 던져지면 먹이를 쫓는 하이에나 떼처럼 수십 명의 아이가 공을 쫓아다녔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를 관망하는 체육교사만큼 편한 직업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차원이 달랐다. 어느 하나 사통오달, 서로 걸쳐지지 않는 분야가 없었다. 교육이 이렇게 복잡한 영역임을 깨달아가면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다가도 학문의 희열을 느꼈다. 공부가 재미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이었다. 대학에 와서 처음 맛본 학문의 기쁨이 좋았던 건지 애초 교육이 적성에 맞았던 건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유가 어떠하든 나는 교육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도 교육의 명확한 본질에 관해 알지 못했고 교사가 되어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마찬가지다. 분명한 사실은 교육이 수많은 분야를 이어주는 전방위적인 영역이라는 점이다. 때론 감자를 캘 때처럼 하나만 건드려도 연구해야 할 주제가 무더기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책임이 무거워질 때도 있다. 그럼에도 교육을 공부할 이유는 확실했다. 적어도 기초 주제가 명확하게 다가왔다. 교사라는 이름으로 내가 서 있는 시공간에서 나의 중심이자 기초,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사람이었다. 교사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좁은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은 언제나 나의 관심을 요구했다. 그런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퍼부었다. 때로는 온몸에 진이 빠져나갈 때도 있었다. 학생과 한두 시간이 넘는 상담을 마치고 나면 사탕과 초콜릿으로 당을 보충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때론 서너 시간이 넘게 상담을 할 때도 있었다.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이 아니어서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책 읽고 메모하고 음악을 듣고 주변을 가만히 응시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멍하니 있는 순간은 오로지 나를 돌아보고 채우는 시간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이 시간은 교사의 시선을 외부로 향하기 위한 재정비의 시간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바라보던 시선의 방향을 바꿔 나 자신을 타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 그 시간이면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교사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시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건 결국은 역시 사람에게로 되돌아온다. 아이들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1.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왜 그랬을까? 가장 먼저 두 아들과 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새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어쩔 수 없는 아빠 미소가 하염없이 피어나곤 하지. 자식이란 가끔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가슴 밑바닥부터 솟아나는 묵직하고도 밀도 높은 사랑은 변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떠오르는 얼굴이 계속 늘어나더라. 수많은 얼굴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중에 가슴이 짜릿할 정도로 넘치는 애정을 주었던 얼굴들이 떠올랐어. 맞아. 나의 제자인 너희 얼굴이 차례로 떠오르더라. 너무 벅차서 울컥할 정도로 말이야. 언젠가 너희들이 이 글을 보려나? 아니, 이 편지를 끝마칠 수는 있을까? 아무래도 상관없어. 지금 편지를 쓰고 싶을 뿐이야. 너희는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존중해 주었지. 내 말이라면 어찌 그렇게 믿고 들어줄 수 있었을까?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그러면 또 어쩌겠니? 이렇게 가슴 아리도록 너희들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 말이야.